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1일 정말 좀 오랜만에 테슬라가 나름 큰 폭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날 있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독특한 행사 덕분이었는데요. 바로 여기 기사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Trump turns the White House lawn into a Tesla showroom. 이 백악관 정원을 마치 테슬라 쇼룸처럼 이제 변모시켰던 그런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백악관 뒤뜰 정원에다가 테슬라 차량들을 쫙 세워놓고 본인이 직접 이거를 라이브 스트리밍 해가면서 테슬라 차량들을 막 살펴보고 내가 한 대 사고 싶다 구매 의사도 밝히고 이 테슬라 차들은 아주 아름답고 이거 아주 극찬하는 사이버 트럭이 너무 좋은 차다 뭐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사이버 트럭을 비롯한 여러 모델들을 칭찬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이 빨간색 모델 S를 수표로 결제해서 구매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어떤 하나의 특정한 기업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홍보한다는 게 어떤 윤리적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번 이 테슬라 쇼케이스라고 할까요? 이 백악관에서 테슬라 차량들을 주차해놓고 진행한 이 행사 자체도 정부 윤리규정 위반 논란이 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한편 이런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테슬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 테슬라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구나.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간의 관계가 여전히 공고하구나 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좀 이날 주가가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날 하루 주가가 좀 반짝 반등했다곤 해도 사실 그 전날 워낙에 가파른 폭으로 15.43%라는 큰 낙폭의 주가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사실 최근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좀 부진했던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고점 대비 벌써 주가가 반토막이 난 테슬라 모습인데요. 지금 이런 테슬라가 과연 그럼 어떤 이유로 계속해서 이렇게 부진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지 또 그럼 지금 이 타이밍을 우리가 혹은 어떤 바이 더 딥의 기회로 삼을 수는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일 유효했던 것들 중 하나는 아쉬웠던 지난해 실적과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을 겁니다. 이전 실적 발표 영상 내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지난해 들어서 이 기업이 전기차 기업으로서 자리를 잡고 난 이후로는 처음으로 연간 인도량에서 감소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듯 다소 부진한 인도량의 결과로 테슬라는 최근 분기 들어서 매출 성장에 있어서도 다소 정체를 겪고 있어요.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었고 이제 이번 4분기에서도 2.1%라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매출 증가를 기록을 하면서 다소 정체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 때는 전기차 사업부가 2025년 들어서는 20에서 30%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실적 발표인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 때는 전기차 사업부가 성장할 것이지만 변수가 다양하다라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도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이와 같은 최근 테슬라의 실적에 대해서 에이드리언 야노식 애널리스트는 신차 출시가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한 해 동안 출고량 정체가 예상된다 라면서 올해에도 이런 인도량에 있어서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물론 테슬라가 AI에 대한 전망, 긍정적인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당장의 매출이 거의 대부분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의 발생하는 압력들 또한 테슬라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테슬라의 주가 하락세를 견인한 것은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일론 머스크, 독일 대연당의 알리스 바이델 대표라던가 영국 개혁당의 나이젤 페라지 대표라던가 유럽 내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러브콜을 보내면서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고 있죠. 이와 같은 그의 정치적 행보는 유럽 지역 내에서 테슬라 차량 판매 급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은 북미와 중국에 이어서 테슬라에게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에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이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매우 부정적인 현상입니다. 또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에서도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는 테슬라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론 머스크의 매우 적극적인 도지에 대한 개입 때문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뉴스에서 일론 머스크의 이름이 보일 때면은 거의 대부분 그가 이끄는 기업들과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기보다 도지와 관련한 이 정보 효율부와 관련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일론 머스크가
머스크가 이 도지 활동, 정치적 활동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폭스뉴스에서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도지 활동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거의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 같다. 뭐 혹시 다른 일들은 뭐 포기해버리기라도 한 거냐? Have you given up on other things? 라면서 다른 일들은 포기하기라도 했냐? 어떤 식으로 도대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자 일론 머스크의 답변은 간결했습니다. With great difficulties.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인터뷰 전체의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제 뭐 폭스뉴스 자체가 되게 보수 언론이기도 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의 도지 활동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내용들도 많이 다뤄졌던 인터뷰였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도지 활동으로 인해서 사업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분명히 좀 유의미하게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테슬라의 주가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본인입니다. 사실 처음에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만 해도 이 트럼프와 머스크 사이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서 테슬라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줄을 이뤘었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테슬라가 트럼프 수혜를 입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의 3대 지수,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는 모두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일에 4%라는 정말 큰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이랬던 배경에는 요즘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한 가지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매우 크기 때문에 과도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혼란을 겪을 것이지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관세 정책을 가지고 이 국제 정세를 뒤흔들고 있는 일들이나 뭐 도지 활동이라던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지정학적인 또 내부적으로도 여러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이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면서 다소 무덤덤한 그런 반응을 내비친 것이죠. 계속해서 나오는 이 거시경제 지표나 아니면은 관세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되고 있고 뭐 연준에서도 이 금리 정책을 어떤 식으로 펼쳐나가야 할지 이 트럼프 당선 이후로 상당히 혼선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월스트리트에서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해소를 할 것이다. 이 경제를 우리가 속히 하루빨리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지금 관세 정책으로 인해 충격이 큰데 우리는 단기적 고통을 감수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내비치게 되자 월스트리트에서는 더 큰 혼란, 더 큰 우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애널리스트는 이와 관련해서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 침체도 감수할 용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어요. 그만큼 지금 대통령의 행보가 너무 과감하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테슬라가 왜 그렇게까지 주가가 급락을 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은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투자자로서 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까?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마하니 애널리스트는 이 기술주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설적인 또 애널리스트죠. 마크 마하니 애널리스트는 기술 섹터에서 대단히 좋은 기업들도 주가가 20%씩 빠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에 져서 기술주 투자의 절대 원칙에서 그는 기술주 투자자가 이러한 변동성을 선물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기술주는 기본적으로 고성장과 높은 밸류에이션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긴다던가 뭐 금리 인상기에는 더 많은 영향을 받고 강력한 압박을 느끼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죠. 그런데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충분히 튼튼하다라고 믿는다면은 그런 투자자는 이와 같은 변동성에 대해서 오히려 이걸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결국 장기적인 펀더멘털로 인해서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투자에 나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것인데요. 이와 같은 기술주 변동성에 의거한 어떤 저점 매수 전략이 과연 테슬라에 대해서도 유효할까요? 일단 일론 머스크는 뭐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늘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 It will be fine long term 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이 주가 낙폭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가 리트윗한 이 제임스 스테퍼슨이 작성한 트윗 글을 보시게 되면은 X 글을 보시게 되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테슬라는 이와 같은 변동성이 결코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뭐 2010년부터 지금까지 테슬라 주가는 하루에 최대 21%까지도 떨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큰 낙폭이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대단히 일상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변동성을 겪으면서도 테슬라는 어찌됐건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겪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엔 다 회복할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일론 머스크가 던진 것이죠. 실제로 이와 같은 관점은 일론 머스크 본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D 코엔의 이타이 미카엘리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는 주식을 추천할 때 밸류에이션과 시장 심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테슬라를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관점에도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낼 때는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시장 심리를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과 시장 심리만 따질 때는 사실 테슬라는 결코 추천할 수 없는 종목이에요. 왜냐면은 테슬라의 주가 거의 반토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PER이나 이런 주가 수익 비율 등 여러 밸류에이션 지표를 살펴봤을 때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꽤나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시장 심리로 따져봤을 때는 사실 지금만큼 테슬라를 추천하기에 우려스러운 때는 없을 정도로 시장 심리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테슬라를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즉 테슬라는 그저 그런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AI 기업으로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시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이다 라는 관점은 기본적이며 우리 또한 이 기본적인 관점에 동의한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미카엘리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자동차 및 모빌리티 시장과 그 인접 시장까지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거대한 기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면서 매우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그는 기존 $180였던 목표 주가를 $388로 크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테슬라 약세론자였던 인물이 강세론자로 돌아선 것이죠. 이 목표 주가는 3월 10일 종가 대비로 74.7%의 상승력이 있다라고 본 셈입니다. 미카엘리 애널리스트 외에도 또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은 또 있는데요. 바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아주 대표적인 테크 강세론자, 테슬라 강세론자이죠. 그는 3월 7일 기존에 제시했던 시장 수익률 상회의 투자 의견을 재확인하면서 목표 주가 역시 기존에 제시했던 $550를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테슬라가 주가가 크게 하락했음을 고려하면은 $550라는 매우 높은 목표 주가를 유지한 것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일이죠. 아이브스가 제시한 $550라는 목표 주가는 3월 10일 종가와 비교해서 무려 147%나 더 높은 수준입니다. 엄청난 상승력이 있다라고 본 셈이죠.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우리가 올해 시장을 뒤흔든 트럼프의 강력한 정책에 대한 시장 반응을 분명히 잘못 판단했다라면서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에 대한 기존의 강세 전망이 올해 완전히 빗나갔다라면서 자신들이 이전에 제시했던 투자 전망이 다소 빗나간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런 주식을 추천하는 이유는 1년, 3년, 5년, 즉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기술주들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 관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몇 개월의 이런 혼란과는 무관하게 그 기술 자체가 지니고 있는 어떤 내재적 가치 이런 것들을 보고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떤 정도 수준의 가치를 달성할 것인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과거에도 이처럼 기술 기업들이 큰 낙폭을 겪었을 때 당시의 상황은 어둡게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니 그런 순간들이 최고의 매수 기회였다라면서 테슬라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월스트리트 인물들, 대표적으로 캐시우드 같은 인물은 최근 테슬라가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즉시 다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금의 주가 낙폭이 테슬라의 바이더딥 타이밍이다 라는 의견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 그 스프레드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엇갈린 투자 의견이 존재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역사적으로도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이 강세론자와 약세론자가 크게 엇갈리는 기업 중 하나였는데요. 지금도 이 마켓피트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은 매도 측이 9명, 보유가 10명, 매수 측이 19명으로 상당히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목표 주가는 무려 $24에 달할 정도로 낮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레드번 애틀랜틱의 에이드리안 야노식 애널리스트 역시 지금까지의 이 테슬라 차량 등록 데이터가 수요 둔화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하면서 재고 증가가 현금 흐름에 충분히 부담을 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덧붙여서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차량에 대한 관세 부과,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추가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그는 3월 10일에 $160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도였어요. 이 $160라는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 마이너스 28%의 하락 여력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외에도 UBS의 조셉 스팍 애널리스트 역시 테슬라에 대해서 다소 약세론적인 그런 입장을 제시했는데요.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가
AI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AI로 인한 사업 기회가 실제로 가시화되기까지, 즉 이게 진짜로 돈을 벌어들이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라고 분석한 것이죠. 스팍 애널리스트는 3월 10일 225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투자에게는 매도였어요. 이 225달러라는 목표 주가는 3월 10일 종가 대비 1.3%의 상승력이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다시 말해 지금 급락한 이 테슬라의 주가가 저점이고 이것이 바이 더 딥의 기회인 것이 아니라 그냥 정상 주가로 돌아온, 이것이 지금의 테슬라의 밸류를 제대로 평가한 수준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테슬라에 대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엇갈리는 투자 의견은 특히 엔비디아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더욱더 좀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주가 하락을 경험한 것은 맞지만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입을 모아서 칭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사에서도 보시면은 Wall Street can't stop talking about how cheap Nvidia is now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엔비디아가 얼마나 저렴한지 다들 입을 모아서 너무 싸다, 지금이 살 기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요약하자면은 엔비디아도 테슬라도 주가 하락을 경험한 건 똑같았는데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월스트리트가 공통적으로 지금이 저점 매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테슬라에 대해서는 지금이 저점 매수다 하는 의견과 지금의 낙폭이 정상적이다, 이럴 줄 알았다 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 최근 들어서 급락했던 이 주가와 관련해서 그 이유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테슬라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월스트리트에서의 평가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테슬라가 제시하는 이 AI와 관련한 여러 시장 기회, 여러 시장 잠재력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지금의 테슬라 낙폭을 놓고 이를 바이 더 딥의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테슬라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에서 여러 약세론자들이 말하는 우려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테슬라의 앞으로의 향방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 네버 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